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인데요. 자, 오늘 월요일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못 뵈서 오늘 내용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트럼프 전략, 관세 아닌 금리 하락, 유가 안정.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트럼프 때문에 정말 속 시끄러운 한 주였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여기에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목적이 없다? 네. 네. 지금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우시죠? 네. 올라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왜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이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종목 간의 희비가 교차되는 움직임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기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경기 침체를 따져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반 또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 반,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의 지표는 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 맞아요.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의 시그널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랬죠. 아직까지는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경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침체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관세 정책, 우려, 부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금 장과 관련된 또 오늘 미국 시장이 2%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낙폭을 줄여주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타 국가에 부과하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돈이 미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강한 미국의 정책을 발현하는 현상에서 달러도 강세로의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에서 상황은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요. 네. 수익률 자체가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의 경우에도 달러 강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9, 108 수준에서 103까지 내려왔단 맞아요. 말입니다. 네. 반대의 현상이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최근 나온 뉴스들을 따져보게 되면 보통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돈을 푸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산 복지 관련된 그 정책들을 많이 시장에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번 신정부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인력 감축, 비용 축소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러하냐면 또 이 내용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연결돼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지점이 2023년 5월 정도에 협상이 타결됐어요. 네. 1년 6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기간이 올해 1월 1일, 지난해 12월 31일 시점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의 기한적인 충족이 되는 시점입니다. 금액은 36조 달러 정도 되는 그 부채 한도가 풀로 다 찼어요. 그러면 이제 3월이든 4월이든 5월 이내에 부채 한도를 추가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감축이나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 금리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도적인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계속 관세 정책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와 반대로의 현상에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의 주시장에서의 상황은 고밸류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움직임이 좀 정체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고밸류 종목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술주 중심에서의 M7 종목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밸류 종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죠. 성장주하고는
약간 다른 네. 궤적입니다. 성장주는 미래 가치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은 종목들은 보통 M7과 같은 기술주 중심의 형성된 종목들을 고밸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밸류 종목들은 주가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저밸류 종목들이 이러한 시기에서,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받는 과정에서는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돼도 듀폰이라든가 또는 캐터필라라든가 엑슨모빌이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철강주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유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더라도 미국 시장은 일부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유럽 증시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신고가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시는 중국 증시 강세 현상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적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들은 미국 이외의 증시는 부분 긍정적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종목 간의 흐름은 저밸류에이션 종목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시장의 지수적 관점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일부 달러 인덱스의 흐름들이 하향화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때에는 주시장 크게, 그러니까 일정 구간 주시장이 30% 정도 또는 일정 구간의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추가로의 어떤 하락 전환의 급락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봐서 지난주의 하락과 오늘 장에서 일부 나스닥의 2% 수준에서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증시가 뭐 하락으로 전환됐는가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징후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와는 또 대비되는 지난 의회에서 트럼프 연설 과정에서 나왔던 두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금리 하락이 아주 아름답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는 60불 이하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수익률을 하락화시킬 거고 유가를 안정시켜서 내일 모레 CPI가 나오겠죠. 네. CPI가 어떤 현상에서 CPI가 나오더라도 물가 안정화를 시키면서,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판단했을 때 경기 침체, 관세 우려로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유가 안정화 현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왔던 알래스카 가스선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과 금융시장에서의 그 가격 지표들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지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것은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흐름으로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정책은 표방은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의 타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도된 내용에서의 상황은 추경,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채권 가격을 올리고 수익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밑바탕의 밑그림이다. 관세 정책은 이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약발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무뎌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채권 수익률은 하향 안정화될 거고 달러 인덱스 자체도 하향화 되어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일단 네네네. 너무 많아졌는데 네네. 우선은 오늘 저희가 서머타임 적용되면서 네네. 프리마켓이 아니라 개장되고 나서 대표님을 뵐 수 있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장이 좀 무섭게 빠지고 네, 있어서 좀 빠지죠. 정말 걱정을 하실 텐데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딱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매수로 대응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러한 장, 오늘과 같은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종목 간의 흐름을 볼 때 TSMC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하락은 겁낼 필요가 없는 오늘 장에서의 오. 하락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테슬라가 진짜 7% 넘게 빠지고 네네네. 있어서 정말 놀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너무 겁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아까 국제유가 60달러 하회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 5년 안에 60달러 밑으로 간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 기억에도 2017년도에 27불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한번 빠졌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60불 이하로 간 적이 일시적으로 순간적 진행이 된 적이 있었지만 60불 이하는 특별하게 기억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60불 이하의 가격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가를 60불 이하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네. 것은 물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유가를 60불 이하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스전 개발과 같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대체 연료가 계속 발생이 돼야지만이 유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집중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또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앞서 또 물가, 이제 유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결국 물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CPI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영향력이 좀 클 수밖에 없겠네요. 지난 그 월에 발표된 CPI가 시장 영향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가 나왔고 예상치보다 그렇죠. 상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단 네.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그때 반응은 아래꼴리 길게 난 양봉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보통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 영향도를 크게 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네. 금리가 올라가는 촉발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물가가 우려된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같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일부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 영향도 측면에서는 이 물가 지표에서 시장 영향도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석적 관례로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또 아닐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국내에서 좀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도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가치주 섹터와 성장주 섹터가 핑퐁 게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치 섹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주들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유통, 그 백화점 관련주들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일부 쉬는 과정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로봇주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성장 섹터에 있는 일부 종목들의 흐름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의 종목들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대응은 가치주는 일정 구간 쉬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철강주를 비롯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성장주는 그동안 쉬어준 과정에서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서 흐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는 이번 주 흐름에서 흐름이 반전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 한번 지켜보실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과도하다라기보다는 좀 하락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죠. 그쵸. 반면에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개선된 현상에서의 모습을 마련돼 줄 수 있습니다.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한 후공정단 장비주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CXL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유리기판이나. 확장돼서 전환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HBM과 관련된 하이닉스의 반등 자리에 들어온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 SKC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지점에 왔다. 충분한 조정을 받아줬고 반등 타이밍에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필옵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방산과 조선주에 대해서는 중요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내일과 이번 주 중반까지의 흐름에서 딱 주도주가 반등을 세게 줘야 되는 자리에 딱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대표 종목이었다라고 보면 하나 오션의 종목이 그렇게 탄력적이지를 못했어요. 그쵸. 반면에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여타 주변주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흐름에서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주로의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에서의 지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하나오션이 오늘 내일 장에서 강한 상승의 시세 현상에서의 분출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여전히 조선과 방산이 살아서 움직이는 형태로의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판단해서 오늘 내일 장에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오션이 움직이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든가 정체된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는 방산과 조선은 내일과 모레 흐름에서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보는 대표주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자리로서의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아주 핫했던 철강주들 살아 있습니다. 철강주 알래스카 송유관 관련해서 사업으로 주가 움직임에서의 흐름이 개선된 상황을 보여줬고요. 네. 앞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최근과 같은 국채 수익률이 하락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됐을 때는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주가에 반응을 보인다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석유화에서 정유주로 이제 이전되는 주가 상승에서 오늘 장에 나타났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를 주력으로 해서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오늘 조정받았고 뭐 내일 정도까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화된 조정 이후에 주 후반 정도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추세 하락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 저점 공략으로 판단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가치주, 저밸류에이션, 철강주 관련해서 이번 주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확실히 지난주와는 좀 다른 네. 체크 포인트가 있고 저희가 대응 전략도 잘 정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말씀 좀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